20살, 30살, 40, 그리고 50. 50을 넘기고 한 5, 6해가 지날 때쯤 거울 앞에 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지나간 걸까? 20살의 봄은 참 명랑했었습니다. 물론 데모가 한참이었고 짭새라고 부르는 경찰들이 학교를 에워싸고 친구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20살의 봄이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고 사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며 제 인생에 실패 따위 없을 거다. 없어야만 한다.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 젊은 그 자체로도 20살의 봄은 참 명랑했었다고 생각합니다. 30이 될 때까지는 그 명랑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기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될까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30 중반이 되어서 영국으로 갈 결정을 내렸고 영국 히드로에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는 아예 봄은 기대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거기에서 다시 미국행 그 세월을 지나면서 사랑이 싹텄고 아이를 낳았고 그러는 사이에 점점 더 봄은 멀어져 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누구 엄마라는 이름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한국에 다시 정착하면서 일을 치열하게 했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아이를 키우고 남편은 만족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내조하려고 애도 썼고 또한 직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훌쩍 40이 넘어갔고 50을 지나 겨울 같은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기쁜 적도 있었고 아주 행복한 찰나도 있었지요. 하여튼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나를 마주한 어느 날
나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진짜 봄은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왜 인생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졌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의 반항 기질은 남아 있어서 봄은 꼭 젊음이어야만 하나? 봄은 어떤 계절의 시작이지만 반드시 겨울이 있어야만 오는 계절이잖아.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굳었던 땅이 다시 숨을 쉬는 계절인 건 맞지만 꽃이 피고 새가 울려면 모진 차가운 겨울을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만 가능한 계절이 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제 유튜브가 대세다. 사실 저는 SNS를 잘 하지도 않고요. 현재에도 카톡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장인으로서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인스타그램이 있을 뿐, 그리고 특별히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는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힌 거죠. 그래? 유튜브를 한 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인형을 만들기도 했고 또 손수건도 했고 자수도 만들었고 브로치도 만들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만들면서 특별히 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ASMR이 뭔지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어떻게 갖다 붙여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여쯤 했을까요?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하기 싫은 만들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들고 싶지 않은 것도 만들기란 제 성격상으로는 대단히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전부터 즐겁게 했던 일이 뭐지? 내 인생에 봄은 없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봄이라고 느끼지 않았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지? 따져보니까 소소하게 앤틱을 모으고 그릇을 구경하러 다니고 또 조금씩 수집하던 그리고 수집해왔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상을 공개하는 건 어떨까? 제 초기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여러 도전을 했었습니다. 목소리도 입혀봤고 캐릭터로 얼굴도 만들어봤고 또 제 자신으로서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MBTI로 알아보는 도자기 유형 이런 것도 했었고요.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편집하고 음악을 갖다 붙이고 또 이것을 나레이션이 필요하면 나레이션을 넣고 자막을 넣고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올 수 있었던 건 어떤 댓글 하나였는데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던 댓글에 응원한다, 공감한다,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있던 봄의 씨앗이 움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엉성했고 말도 더듬었고 뭐 자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댓글도 서너 개가 달리고 좋아요가 막 10개 이상이 넘어가고 정말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고 썸네일을 만들고 댓글을 달고 힘들었느냐?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생업인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아마도 훗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삐 살면서도 그때 그럼 유튜브를 했던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만큼 저는 현실에서 정말 가열차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들었는데요. 즐거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저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너무 늦은 거야.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은데 내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면 어느 누군가는 들어주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또 댓글도 달아서 서로 소통도 하는데 그걸 안 해봐서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앤틱들과 그릇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어보고 또 제 일상을 제가 즐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또 나누면서 제 스스로의 일상을 뒤돌아보는 훌륭한 시간이 되거든요. 정말 마음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이게 바로 봄이구나. 나이 60이 되니까 뭘 그 나이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야 모든 게 더 선명해지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제 마음도 편안하게 꺼낼 수 있고 제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도 하나둘 알아가게 되고 결국은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 그저 휙휙 지나갔던 그런 장면들을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허락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전시회를 갔는데요. 작가가 할머니의 모습들을 담은 걸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바로 집에 돌아와 엄마와 나눴던 이야기들, 영상들, 엄마를 찍어놨던 사진, 그리고 엄마의 집, 엄마의 침대, 화장품,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늦은 봄이 더 향기로운 거야. 이제는 누가 저를 따로 위로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저 제가 제 자신을 잘 보담아 주면 되니까요.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포기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글쎄요, 제 인생이긴 했지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엄밀하게 따지면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 60이 넘어서야 이 나이에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 꿈꿔도 괜찮은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은 죽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꿈꿔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이해입니다.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 일 많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봄은 죽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을 해도 좋고요. 뭔가 다시 배워도 좋고요. 여행을 떠날 수 있고요. 책을 써도 되고요.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앤틱을 조금씩 모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손을 즐겁게 하는 그릇들을 모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레는 것을 향해 한 발 내디뎠을 때 그게 바로 봄 아닐까요? 봄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도 아니죠. 봄은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은 부끄럽고 서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서툼 속에 여러분이나 저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60대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어릴 때의 봄보다 훨씬 따뜻하고 더 단단하며 더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지금 제가 유튜버가 된 이 순간도 매일매일이 봄입니다. 여러분의 봄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말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삶으로 천천히 따뜻하게 걸어가 보시죠. 이 순간에도 지금 봄은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제 인생은 지금부터 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올 겁니다. (60대에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켜고 저를 찍고 편집을 하는 거죠. 이게 제 인생의 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봄을 즐기시죠.